네, 다음 강좌는 우리 오재영 박사님께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 진지할 걸로 기대합니다. 좋은 강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재영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민족 대통합협의회라는 것을 8년 전에 만들 때 이 한민족이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이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민족 단체들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테마가 뭐냐, 우리 민족 역사와 우리 민족 정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모임을 만들자고 해서 8년 전에 만들었는데, 사실 2년 전에 모일 때는 정말 이 강의장이 40명, 50명이 항상 가득가득 찼어요. 근데 코로나로 2년간 얻어맞고 나니까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좀 잠잠하길래 쉴 수 없다 그러고는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극성을 피는 바람에 3번 모임을 지금 하고, 한 달 9월 8월 달은 쉬고서 9월 달에 분위기 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제 이런 마음인데, 저는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다. 왜냐, 우리 민족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긍지심과 사랑을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빨리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정말 진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한심하게 찌겁다. 일제가 우리나라보다도 저들을 앞세우려고 역사를 다 깎아내려서 우리 단고조선을 신화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강단 학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열정을 살리려면 바로 역사부터 다시 한번 근거를 가지고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도 1985년도에 소설 단을 읽고서 감동을 받고, 이후로 한단고기를 갖고서 연구하면서 서로 자료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한 8년 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역시 강의를 하고 보니까 자료를 많이 모으게 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돼서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상당 부분이 앞에 조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내가 또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료를 가지고 중심으로 우리 민족 역사의 고대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제가 집에 있는 노트북 중에 좀 큰 화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가능하면 앞에 오셔서 가깝게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공감을 같이 나눠가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대로 가겠습니다. 예, 이 제목을 뭘로 봤느냐? 유물로 본 고조선 강력입니다. 왜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맺은 천손사상과 2002년 동북공정, 그리고 역사 왜곡 현장, 그리고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런 것을 저는 뱅커, 은행맨인데 30년 은행 생활을 했고 경영학을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민족 역사를 보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이걸 강의로 이렇게 민족 정신과 역사를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2002년도에 갑자기 중국이 전략을 딱 세웁니다. 이게 동북공정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고조선 발해고 고구려 역사고 전부 다 자기네 거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 통치를 편의하게 하기 위한 역사 왜곡입니다. 고구려도 변방국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만주에 보면은, 만주에 만천성이라는 곳에 보면 뭡니까? 곰과 마늘과 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것을 단군 조성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이 근거는 바로 중국의 역사로 전부 다 바꾸기 위한 음모죠.
백두산에 아시아 올림픽이 열릴 때 백두산에 취하를 했어요. 이게 그것도 자기네 거라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주울레가 얘기합니다. 중국에 마침 그 조선의 그 과학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주울레가 얘기합니다. 고구려 발해는 조선족의 역사다. 그거는 유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원청이 국가를 넓혀서 조선을 이렇게 조그만 한반도로 몰아간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모택동반도 마찬가지로 요동 지역은 원래 조선 땅이다. 근데 사실 청나라의 지배를 아주 부끄럽게 얘기죠. 청나라는 만주에서 발기되었는데 그 근원이 뭡니까? 애신강나,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왕의 호로서 지어진 애신강나가 바로 한민족이 김씨가 만주에 가서 금나라를 만들고 그것이 청나라가 된 거다. 바로 역시 한민족의 전통 유물을 가지고 보려면 이 고인돌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세계의 40%가 한반도에 있고 만주 지역까지 하면 70%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걸 보니까 산동반도가 고인돌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슈 지역이 산동 말하자면 있는 걸로 봐서 강하게 하나의 민족의 터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여기다. 여기에는 바로 저 직권에 관련되는 돌도끼나 돌칼 뭐 이런 것에다가 그다음에 비파형 동금이라든지 그 동금을 만드는 거푸집까지도 바로 이 지역이 같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이 유물은 뭡니까? 엿장수한테 역으로 바꿨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신고를 했더니 바로 이런 아름다운 것이 하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반도에 4만기가 있는데 이게 세계의 40%가 한반도에 있고 만주까지 하면 70%가 이 지역에 있는 독특한 문화, 문명, 유적이다. 이와 같은 것은 보면은 이게 대개 보면 4,000년, 5,000년 전에 유물로 밝혀지는데 참 아쉽게 또 우리나라는 이 하늘에 대한 것을 많이 따져가지고 이렇게 돌 속에 하늘에 별자리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그 유물들이 이 지역의 하나의 독특한 문명권을 형성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춘천의 중도라는 것을 뒤집어 보니까 엄청난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고대 도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 이걸 다 파헤쳐 가지고 지금 레고랜드를 만들어서 중국에서는 이걸 돔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적지를 보호하는데 이런 참 역사를 이렇게 뭉개는 놈들이 있습니까? 이런 정말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이 여기에 복식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구슬, 단추, 고리, 목걸이 아주 고급 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같은 유물로 간단하게 봤을 때 고조선 강력은 줄여서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사실은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역사 시대에 따라서 말하자면 점령지는 바뀐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역사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은 평양박물관에다가 단군 47대 조각을 해놓고 있고 일본은 단군을 신하라 그러는데 한국 학계는 어떻습니까? 단군은 신하다. 고조선은 부족사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 때문에 한민족이 말하자면 의병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얘네들 역사를 망가뜨리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와 같이 부조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켜서 그런 청소년들한테 가르친 다음에 일본 교육을 하면은 일본인화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이토 총독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서를 20만 부를 걷어가지고 전부 태우고 압수를 하는데 마침 요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일본의 왕궁터 지하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 마침 그것은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기네들 역사보다도 긴 것은 다 신화를 만들어버려서 우리 역사를 망가뜨렸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그런데 이 바로 중국 대만이 전쟁에 져가지고 장개석이 물러나면서 많은 역사적 유물을 갖고서 대만의 그 박물관에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던 대만의 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고조선은 BC 2333년 전에 시작했다고 바로 그쪽에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나라를 통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브리테니카, 영국의 브리테니카의 동이족의 유족은 이렇게 최근의 기사로 이 만주와 북쪽을 다 포함되고 중국도 해안 지역을 다 포함된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사군이 바로 한반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참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와 있다고. 이게 바로 이병도들이 얘기하는 한민족 그래가면서 역사를 살리자고 하니까 당군을 깨부시는 이런 처참한 대한민국의 여건인데 그런데 바로 이병도가 죽기 전에 고백을 하죠. 내가 사실은 이 잘못했다. 당군은 신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국조다. 그래 가면서 그거는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계속 당군 조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온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노방이 들었다고. 아직까지도 당군 조선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그런데 우연찮게 1976년도에 말하는 유주좌사 묘가 발굴이 됩니다. 어디서? 요하 지역에서. 그래서 이때 유주좌사 진이 바로 평양에서 발견됐는데 유주좌사 진이 바로 13명의 태수에 말하자면 절을 하는 것을 받고 있는 상인데 이게 평양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주좌사의 그를 모시던 13명의 그 태수들은 어디 지역이냐? 이렇게 보니까 이 유주좌사는 바로 강개토 대왕 시절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거 보세요. 황하강 북단이 전부 다 유주좌사가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러니 이놈들이 거짓말을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은 역시 그거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학계가 이게 정말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런데 마침 삼국사기에 봐도 바로 삼국사기에 서기 49년도에 봄에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의 북평과 언양과 상곡과 태원 이런 것을 쳤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 요하유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황하강 북단도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제도를 펴니까 이게 저쪽에 미국의 지도인데 여기 보니까 영락궁이 있습니다. 바로 황하강 북단의 영락이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의 호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그 호를 가진 궁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그림을 보세요.
바로 신하들을 그린 호태왕이 여기에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영락진이 바로 황하강 북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령 어쩌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사령 어쩌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백제 역사를 훑어보니까요. 백제가 요서라고 그러는 게 요라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원래 요서라 그러면 요동 요서가 황하강 바로 북단에 있어요. 이 북단에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누가 다스렸냐? 백제가 다스린 걸로 나타납니다. 백제가 임명한 태수가 바로 이 지역의 산동반도와 그 아래쪽에 양자강 유역까지를 포함한 광역한 영역인데 요서 요동이 바로 이 지역에 나타납니다. 점령 지역이.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장개석 총통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한테 이시영 부통령한테 당신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느냐? 내가 살던 땅이 바로 절강성인데 절강성이 고구려 백제 식민지 백제 땅인 거 알고 있냐? 사실은 자기도 우리 민족의 후예라고 장개석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민족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장성은 바로 이 절강성은 아주 아래쪽에 있는 바로 백제가 다스린 땅이라는 것이 이 우리의 그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바로 민족 정신이 바로 선다. 이것을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때문에 사방으로 깨어져서 분산됐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세계의 금융과 많은 첨단 산업 분야나 이런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데 역사를 잃어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피해망하는 것이라는 선각자들의 얘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가 바로 전쟁에 지면서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옛 조선의 영광을 찾으려면 100년은 훨씬 더 걸릴 거다. 우리가 바로 조선의 식민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은 서로 이간질하고 노예질 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 그리고 나 아벨은 1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지금 100년이 얼마 45년 해방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아무튼 이 우리 역사를 침탈한 일본이 지금 언젠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우리 역사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역사를 수도 없이 반납하게 하고 전부 다 태우게 하고 다 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역사들이 제대로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중에도 모아놓은 역사를 모아서 그나마 우리의 역사를 좀 모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역사에서 완전히 유물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소외된 한반도 남쪽에서 살고 있는 정말 역사를 찾을 수도 없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연찮게 중국에서 역사의 흔적을 텔레비에다가 방송을 광고를 합니다. 여기에 역사 유물이 있으니까 와서 광고하시오. 그 얘기가 뭐냐? 강송성 염성시에 있는 몽룡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몽룡탑의 유적지를 딱 보니까 산동반도와 이어져서 그 지역에 나타나는데 일본이 당태종이 형이 전사한 지역이랍니다. 전쟁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린기가 전쟁을 하고 몽룡탑이 5번 지역에 여기 나타나는데 이런 고려성이 6번에 나타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중국의 국극에 보면요 영계소문이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죠. 영계소문이 군대를 끌고 여기까지 이렇게 쳐들어왔다는데 중국은 국극을 가지고 그걸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평양 어디 이쪽에 한반도 교통에 고구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 경국 속에 그래서 아무튼 남아있는 규원사화라든지 한단고기가 역사 조각을 개인이 갖고 있던 걸 전부 반납시켜서 일부는 궁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말하자면 엮어서 그나마 한단고기라는 것을 만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죠. 아무튼 좀 내용을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 6,500년 전 BC 6,50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8,500년 전 황하유역이 4,000년 5,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3,000년 BC 3,000년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3,000년 제가 보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주변으로 인더스와 이집트 문명으로 흩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황후 문명은 4,50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근원이 어딜까? 바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요하유역의 문명이 발견이 됐는데 9,000년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유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전부 다 체계적으로 홍산 주변의 유물이 BC 7,000년에서부터 2,000년, 3,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홍산 지역의 문화가 소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1993년 8월 14일 날 세계 학자를 놓아놓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늦게 해서 4대강 문명에 못 들어갔다고 그때 발표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최근에 말이죠. 이 세계 최고의 학회지에 해당되는 네이처지가 이 중국 애들이 전부 다 직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냈습니다. 바로 논문을 냈는데 요하 지역이 9,000년 전에 바로 농사법, 언어 이 근거로 따지니까 요하유역의 중심이라는 것을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농사법도 요서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 만주 지역을 건너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이 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 체제도 바로 이 유물은 아까 얘기한 거에 중복이 되니까 좀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화려한 문명이 유물이 있는데 더 오래된 게 유네스코가 이 요하유역의 유물을 보니까 이렇게 고대 유물로서는 대단한 유물인데 여기에 재미난 것이 15,000년 전에 쌀의 씨앗이 나온 거죠. 군량비로 추정되는 탄미가 대규모로 발견된 거죠. 15,000년 전에 쌀농사를 지었다는 것이고 이건 알다시피 암각화가 울주군에 있는 것인데 이 고래사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른 여러 가지도 좀 배도 운행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도 쌀농사가 한반도에서 청원군에도 15,000년 그 다음에 토기는 10,000년 빗살무늬 토기는 8,000년 선박을 걸조한 건 8,000년 이 고래잡이가 8,000년 고인돌과 이런 것도 천문도를 봐도 8,000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이 바로
고인돌 문명이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던 여러 가지 근거가 벽살을 쌀을 연구하신 분이 바로 해보니까 신용화 교수가 얘기해 보니까 한반도에서 벽시가 발견된 것이 중국에서는 15,000, 7,000년 우리 청왕굴에서인데 중국에서는 10,000년, 11,000년. 제가 태국에 근무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에서 쌀을 뭐라 그러냐, 카오수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카오수어이, 그 밥 달라 이랬는데 조금 지나가다 말이에요. 쌀이란 말하는 거, 쌀. 바로 쌀 문화가 세계로 한반도에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쌀이란 말이 거기까지 퍼져 있다는 것이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대전에서 출토했는 방패막 속에 농경 문화가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20만 년 전 또는 13만 년 전에 아프리카 속에 갇혀 있다가 6만 년 전에 대륙에서 나와서 호주에 비로소 첫 발을 딛고 그 다음에 5만 년 전 되어서야 비로소 세계 대륙으로 갔고 2만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 이것이 이게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을 또 한 가지 차원을 봤는데요. 이 아이스폴 얼음을 이렇게 깨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의 기후 조건이 전부 다 나옵니다. 기후 조건은 온도, 그 당시의 온도와 산소 농도 이런 게 다 나타나는데 이상하게요. 13만 년의 주기로 온도가 올라갔다가 팍 여가 40도까지 떨어졌다. 또 한 번 잠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팍 떨어집니다. 바로 이 13만 년 주기라는 거하고 인류 탄생하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는데 근세가 어떠냐? 1만 년 전에 비로소 이게 평균 온도 0도가 지금 도달한 게 한 1만, 이게 상당 기준 1만 년가량, 1만 5천 년가량 지속이 됩니다. 그 전에는 빙하기라서 위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여기 1만 년 전부터 요 기후가 안정적으로 지금 딱 나오는 게 지금 문명이 1만 년 전에 안정된 문명이 생기는 시기하고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인 시대가 이 과연 역사적인 근거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12개국을 만들어서 세계 속에 퍼뜨렸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예를 들면 바이칼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사실은 이 분은 군대를 두지 않고 말하자면 사람들을 하늘의 도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이게 군대를 두지 않고 하늘을 가르쳐 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말하자면 요란한 유적지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2개 나라로 퍼뜨려졌다고 하는데 이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빗살무늬 토기가 이 한반도와 북방을 지나서 스칸디나비아 독일 이 근교까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북방계 하나의 문화의 흐름과 일치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하유역에서 시작해서 이게 언어가 나오는데 이게 몽골 돌골 언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퍼졌다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논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소련의 학자가 올가코프가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파미르 공원에는 춤추고 노래를 좋아하는 한인족 민족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 민족이 차츰 동쪽으로 이동해서 9,000년 전에 적봉시 요하유역에 오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홍산 문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청동기 문명이 세계 청동기 문명이
북방계를 타고 이렇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의 유물이 청동검이 많이 나오듯이 이와 같은 문명이 흘러가면서 황하유역까지도 전달이 되어서 이 그림으로 볼 때 북방계에서 개발된 발전된 문명이 황하유역으로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더스 문명에도 같이 미쳤을 가능성이 청동기를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스메르 문명이 유럽 문명에 가장 일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12나라를 보니까 우르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메리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메리가 이 어원이 소머리라는 말로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바로 수메르국의 소머리 동상이 딱 있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퍼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퍼졌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옥스포드 사전에 단군의 후예라고 나오는데 석가모니라는 것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사카족의 성인이다. 원래 이름은 고다마 시달다. 그런데 사카족이 사카 왕국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근데 사카족이 바로 지금 네팔 지역의 그쪽 지역인데 거기가 바로 뭐라 그러냐 단군의 후예라고 옥스포드 사전에 나오는데 역사를 세계사를 들여다보니까 위에 보니까요 이 사카족이 스키타이족이라는 스키타이 인종이 이게 중동과 이집트를 다 철기를 들고 쳐들어갑니다. 바로 이 단군의 문명이 한민족의 문명이 세계로 퍼졌다는 건데 스메르 문명을 뒤져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전부 나, 너, 우리 엄마, 아빠, 이게 전부 다 우리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책으로 나와 있죠. 스메르 문명이 BC 6500년 전의 문명이 바로 우리말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이 우리 문명이다. 인도 문명도 이 바로 석가모니 석가족과 연결해서 보면 그 문명이 우리 민족이다. 그 다음에 중국도 사실은 우리 문명이 흘러갔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런 근거로 볼 때 바로 한인 제국은 옛날에 문명을 원시 야만인들을 깨우쳐서 우리 모두 하늘의 자손이니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자고 하는 세상을 평화의 세상을 열은 시조가 되었다는 것을 일단 이런 근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인종분포를 가지고 한 번 더 보니까요. 이 바로 북방계는 중국의 땅 위쪽에 일본하고 포함해서 이 동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냐? 바로 중동 지방까지 연결됩니다. 바로 이게 수메르 문명으로 가고 일부가 인도로 해서 인도 남쪽으로 통과합니다. 지금 이 밑에 가면은 바로 스리랑카가 우리말 쓰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 너나 이 말이 똑같이 가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 밑에 이 타미르족이라고 이 아래에 있는 인종들이 전부 다 우리말 씁니다. 그 다음에 버마에 가니까 이 미얀마가 우리도 단군의 후예래요. 세계 사방에 이렇게 저긴 안 그렇습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전부 다 우리말, 우리 풍습이 그대로 있죠. 세계 사방에 우리 민족이 북쪽으로는 이게 우랄계라고 그래서 알타이계하고 다르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저것도 있잖아요. 빗살무늬 토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가고 이쪽으로 간 근거가 이게 전부 다 이게 같은 민족 혈통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근거로 볼 때 한민족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천손 사상을
세계로 퍼뜨렸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본다.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바로 한국어와 일본어와 몽골어와 터키어, 퉁구스계 언어가 한 개 언어에서 진화되어서 9200년 전의 언어가 분화가 되었다. 이게 바로 네이처지의 논문에 나오는 최근에 2021년 11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근거로 볼 때 이 민족이 여기에서 꽃을 피우다가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근거는 지금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무튼 이와 같은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그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스칸디나비아와 독일 지역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 고인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있습니다. 이게 아일랜드의 고인돌이 이게요. 이 고인돌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영국에도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이 우리도 한민족의 일족이라 그래서 뭔 얘기냐 봤더니, 섹슨이라는 말이 섹슨을 독일어로 발음하면 작센이죠. 작센 지방에 하고 앵글족이 두 개가 합쳐서 앵글로 섹슨으로 영국에 건너와서 영국을 지배했다. 그런데 바로 작센 지방의 훈족의 마을이다 이거예요. 훈족의 한민족이 아까 이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건너가서 거기서 이 뭉쳐가지고 영국을 건너가서 영국 왕실 정권이, 사실 여기 네덜란드 왕실하고 영국 왕실은 바로 직접 통하죠. 이 지역이 바로 한민족의 혈통이라고 지금 영국 여왕이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찾아와서 여기 와서 한민족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걸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나는 유튜브에 나온 걸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또 하나가 이 삼조고가 발견이 됐는데 어디서 발견됐냐? 스페인에서 발견됐어요. 스페인에서도 고인들이 나오는데, 스페인의 북부의 바스크인들이 독립을 외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한민족이니까 우리 독립시키려고. 이게 도대체가 세계 속에 심겨져 있던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과 함께 동이족의 이동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지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 속에 다시 한번 배달국을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제일 처음에 바로 개천시교를 해서 천신께 제사를 드리고 바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닌데, 황하유역에 보면은 황하유역에 원시부락 마을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동이족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고대 인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이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동이족이 중국 안에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어디서 왔게요? 바로 문명이 발전된 홍산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배달국이 중국을 통치하게 되는 근거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제편에 옛 중국에 여러 갈래의 동이족이 살았다. 그래가면서 여기저기 사방에 동이족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좌우지 천왕이 치유천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치유천왕을 우리는 대한민국 하면서 이 88 올림픽에 했더니 중국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선조인데 왜 거기서 찾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바로 중국의 이게 역사 지도입니다. 황제가 어디 있느냐? 걔네들은 황제를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치유는 동이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도에 보니까요, 황제는 탕록이라는 성이 여기 만주 쪽에 어디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치유가 구려국의 천자가 군대를 끌고 가서 칩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는 깨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통치한 나라가 그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쳐들어갔는데 패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황제는 자기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 조상이라 그러고, 치유는 계속 학대만 해왔는데, 아까 대한민국 외친 곳이 바로 묘족이 살고 있는 이 중국의 아주 깊숙한 안쪽에 있는 데죠. 이 안쪽에서 우리가 치유천왕 모시는데 당신네들이 왜 그래? 전부 한민족이, 이게 바로 우리 치유천왕으로 대표되는 배달국이 중국을 통치한 강력,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가 여기에 많이 나타나죠. 이 입체지도를 보니까요, 이 하북평원으로 해서 남쪽으로 평원이 되고 이렇게 지역이 있잖아요. 아까 구려국이라고 한 게, 고구려라는 게 고시의 구려국이다. 바로 여기에 바로 배달국에서부터 이름이 나온 9개의 말하자면 연합국이 이제 말하자면 같이 더불어서 동이족의 연합이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하자면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천왕의 강력이 나타나서, 아무튼 이런 게 역사적으로 좀 역사가 모호하지만, 사망을 보면 태오복희나 염제신농이나 황제어는 전부 동이족이라고 사망 오제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이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삼조당을 만듭니다. 1995년도에. 왜 1995년도에 만들었을까요? 바로 요하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인 게 드러나니까, 이거를 깔고 뭉갤 방법이 뭐냐? 이 동이족도 전부 자기네 민족이라고 다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네 한족을 뭐라 그랬냐? 그전에는 하화족이라고 그랬냐? 하나라의 후예라고 했는데, 하나라가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키우려니까, 그때는 한족이 40여 %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45%밖에. 근데 갑자기 이거 포함시키고 나서 90%가 한족이라고. 지금 이게 뭐냐? 중국 애들이 자기네 땅 안에서 역사적인 정통성을 유지하려니까 우리 한민족 역사를 깔고 뭉개려고 의도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걸로 한 다음에 바로 2002년 그 동북공정을, 역사 왜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조선의 그 이후에 조선이 바로 구역을, 배달국의 구역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중국에는 삼국을 사만으로 통치했는데, 마한, 진안, 변안. 진안은 단군이 직접, 이 바서는, 진안은 만주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마한은 이 한반도 쪽에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번안은 바로 치유천왕의 후손인 치두남을 통해서 중국을 통치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마한, 진안, 변안은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한, 진안은 만주, 몽골 지역, 그 다음에 중국 지역은 번안으로 이렇게 다스린 걸로, 한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당군이라는 이름으로 번졌지만 저는 저 한문을 표시하면서 이게 좀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배달이라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 배가 흰 백자를 쓰면 바위가 되니까 배가 돼서 이게 박달이라나 배달이라는 말이 같은데 박달은 뭐냐? 박다는 말은 뭡니까? 화나다는 말하고 똑같다. 화나다는 말이 박다는 말로 고쳐서 배달이 되고 당군 조선이 당군이라는 말이 되었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도산회의라고 당군 왕금이 태자 부루를 시켜가지고 도산회의를 주재하는데 어디냐? 도산회의가 양자강 유역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이죠, 우사공을 불러가지고 여기 와서 내 얘기 들어라. 이 우사공도 말이죠, 황하강 유역에 있던 수운의 나라도 여기에 말하자면 지배된 조그만 말하자면 지역 국가에 불과하죠. 그래서 와서 코치를 했다고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다스리는 중심 지역은 산동반도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수법을 우나라를 우사공을 불러가지고 가르쳐 줬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걸로 볼 때도 중국 전체를 다스렸다. 이거를 중국 학자 서양지가 얘기합니다. 4,000년 전에 한족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묘족, 동이족이 이미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럼 한족이라는 게 바로 어디냐? 이건데 은나라가 바로 중국을 또 한때 좀 극성을 부렸는데 이 하나라를 우연찮게 유적을 발견합니다. 근데 지도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척도, 위치 척도, 지도적인 척도를 하나도 고려 안, 왜냐하면 자기네 자존심 살리려고 이 비례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하나라는 요하유역의 조그만 귀퉁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를 이제 발견했다고 이제 그 중국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나라가 오는데 은나라가 어디서 오느냐? 북방에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정주에 도읍을 하는데 이 동쪽에 이래 보니까 중국 지도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동이문화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동이문화권이 뭘까요? 참. 조선이라는 말을 쓰기가 역사에서 못하니까 동이문화권이라고 살짝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은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이게 상당히 나중에 세집니다. 아주 강하게, 지도가 순서가 잘못되는데, 기자가 은나라가 지배를 하다가 주나라한테 산간 지방에서 쳐들어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은나라의 재상이 바로 왕의 삼촌이었단 말이에요. 너 주나라가 나하고 같이 나라를 이끕시다. 싫습니다. 나는 내 고향 땅으로 가겠소. 그러고 조선에 귀의했다 그랬단 말이야. 그 조선에 귀의했다 그러는데 이게 한반도까지 왔다 그러는데 옛날에 있을 수 없는. 근데 묘가 발견됐어요. 바로 정주에서 멀지 않은 이쪽이 바로 아까 말한 동이문화권이라는 여기가 조선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자가 기자가 나라를 다스렸다? 조선을 다스렸다? 기자소설? 아니다 이거죠. 아무튼 기자의 후예들과 유물이 이 하택 지역에 대규모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아무튼 미 공군 조종사가 항공 촬영을 했는데 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죠. 이게
지도를 보니까 이게 저 미국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사방에 있는데 입에 몇백 기? 400기나 주인의 이름을 밝힌 자기네 나라의 주인공인 경우는 이름을 밝혔는데 이름을 안 쓰고 뭐라 그랬느냐, 터키식 피라밋, 그리고 BC 3000년 2000년 전이었다. 이게 400기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소련의 학자가 얘기합니다. BC 3000년 전에 이미 황하양자강 지역에 동이족이 살았는데 이 동이족의 근간은 은해 영향권에 있었고 요슨 우도 거기에 근거가 있었다. 그러면서 진화족은, 그 진화족이 뭘까요? 바로 주나라 산간에 있던 지역은 그보다 1500년 2000 후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진출했다. 그 단군조선이 중원을 다스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일본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마천은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이게 번안이 이렇게 있는데 상이 여기 나오고 주가 여기 나옵니다. 주나라가. 근데 하나라가 이게 커져가지고요. 하나라가 이게 산동반도를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냐. 그때가 바로 색부르 임금 때입니다. 색부르 단군 시절에 색부르가 그 왈가닥의 북쪽에서 그냥 정권을 막 해가지고 지가 단군을 21대를 이어받은 색부르가 이 은나라가 커지니까 이걸 때려 부시려고 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주나라의 이게 은나라 31대 주왕 때에 주문왕이 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은나라에 체포돼서 말하자면 은나라 시키는 대로 주나라는 산간에 있는 백성을 말하자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나라는 은나라의 말하자면 속국인데 이게 은나라를 기자조선 색부르 임금이 두들겨 피해서 거의 망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주나라가 산을 치고 내려와서 이게 말하자면 이 주나라가 이게 말하자면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나라가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 이 시절이 바로 단군 번안은 멸해버리고 북쪽에는 아직도 단군조선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거를 제가 하은주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한번 그림으로 매들어 보니까 하나라가 이것도 굉장히 크게 표시한 건데 이게 조그맣게 하나라가 요 정도 되다가 퍼졌지만 은나라가 좀 커졌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어떻게 되냐. 전국시대 초기는 이 싸움만 했죠. 지금 이게 쳐들어오는 주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넓히는 강력을 넓혀서 결국은 이 산동반도 지역까지도 이제 점령을 넓히면서 결국은 만리장성이 이쪽을 치게 그 다음에 바로 한나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경계는 이쪽 그 말하자면 중국 안에서 된 것이지 북쪽에 말하자면 단군조선이 있었지만 여기에 계속 싸우죠. 옛나라 제나라가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계속하는 전쟁 기간이 한나라까지 계속되는데 이때 그 말하자면 위만이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나 이거 당신 도와서 나를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두라라 그랬는데 이게 한사군이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줬는데 어느 날 막 몰고 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성문을 열어주시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위반이 말하자면 그 조선 맞아 번원 조선을 지배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저 위만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위만이 조금 가다가 위만이 땅을 천리를 확장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한참 셌는데 한나라가 3번을 쳐들어와서 한나라를 견디지 못하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왕을 죽이고 장수가 재상이 전부 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해가지고 위만조선을 한나라한테 바칩니다. 근데 한나라한테 바쳤는데 한나라가 거기에다가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 시급을 줍니다. 시급을 주는데 5개 지역을 주는 지역이 어디냐고 보니까 산동성, 하북성, 산서성, 바로 산동반도 위쪽에 여기가 위만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한사군을 설치해도 여기에서. 그런데 중국 역사에 보면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한다고 말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한반 이쪽에다가 장성도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적봉 거기 하여튼 이쪽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놈들이 이거를 확장해 가지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아무튼 이 지역은 번안이 양보되더라도 우리의 유물로 본 고유의 영토는 고조선, 당군조선은 이 강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것이 고인돌이 바로 우리 문화의 뿌리요 근원이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어떤 우리 민족의 확장이 바로 이 근거라는 생각에서 열국이 흥망하는데 당구조선은 바로 만주 지역의 진안하고 마음만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되면 다음에 해무수가 쳐들어가서 이렇게 흔드는 바람에 결국은 해무수한테 넘겨주고 바로 신선이 고열과 당구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전이를 보고 중국은 주나라가 생기면서 그 이후로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전부 전쟁통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끝없는 전쟁을 이어가는 한민족은 대부분이 500년을 기본으로 해서 700년, 1000년을 이어온 왕조지만 중국은 들여다보면 300년이 된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200년 나라가 당나라, 명나라 정도 있네요. 요 나라 금나라는 우리 한민족 나라니까 아무튼 끊임없는 중국은 전쟁의 와중에 그래도 한민족은 나라를 섬기면서 서로를 인간적으로 서로 존중하면 사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민족은 평화시대를 오랜 동안 유지해서 왕조가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하고 우리의 문명은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문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유물도 봐도 아주 오늘날 단유세문경을 봐도 오늘날 과학으로도 만들기에 참으로 어려운 문명을 갖고 있고 천문학에도 대단한 발전을 해서 1년이 며칠이냐 365일이라는 것을 유럽은 언제 알았습니까? 근세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365일이라는 기간을 이미 갖고 있었다. 천동설, 지도론설을 하는 게 1600년, 1616년인데 우리는 고대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명도전의 위치가 어딥니까? 명도전의 위치가 전부 요하유역과 한반도에 연결됩니다. 이게 우리의 그래서 보면 이 도둑질을 하면 50만이라는 단위로
이게 화폐가 발전하지 않고는 50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이게 항아리 속에, 반지 속에 이게 화폐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은 오늘날 옛날에는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강점했지만 이제는 문명의 시대가 되니까 머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민족의 전통, 서로 하늘의 천선 사상으로서 하늘을 섬기고 서로 돕고 사는 문명의 전통을 이은 이 민족이 이제 다시 한번 첨단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면서 이제 세계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갖고 나온 것이 소설단의 권태웅이 얘기하기를,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은 한민족이 21세기 세계를 이끈다는 거에 이어서 다물이라는 책에 만주 몽골이 우리나라와 하나가 된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분열로 지금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당군 동전을 쓰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그 다음에 한겨레가 변음이 돼서 헝가리가 되었다는 헝가리와 인접국, 그 다음에 터키 돌골족이 터키국이 되어서 그 나라들이 모두 연합해서 세계 천손 한민족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를 평화의 시대를,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시대가 머지않아 열리지 않을까. 바로 지구의 운명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로 크게 나가고 있다. 그 근거로서 바로 1991년도에 러시아가 분열되면서 공산주의가 소멸돼서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느냐? 부국강병, 군대를 끌고 침략해서 영역을 넓히던 전쟁으로 부국을 만드는 시대에서 이제 무역을,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남한테 잘해줘야 부자가 되는 시대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시대는 풍요로움의 시대가, 기계가 생산해내고 뭐든지 편리한 것을 다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문명 시대가 확산되면 풍요로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웠지만 이제 즐겁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세상이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 바로 투쟁의 정신에서 서로 돕고 서로 즐겁게 봉사하는 시대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세계 평화와 번영이 바로 한민족 정신을 통해서 세계로 향하게 나가는 시기가 지금 열리는데, 바로 그런 예언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 될 한민족이 다시 한번 역사의 의식을 깨우고 한민족 정신을 다시 깨워서 세계의 선도국이, 지도국이 되는 역할을 한민족 모두가 하는 이 것에 전념하고 교육과 인성과 철학과 이런 많은 것을 세워서 새 시대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음에서 뜨거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세계인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해서 우리 세계에,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에 봉사하는, 함께 풍요로운 시대와 평화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